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시장 이슈 및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황 및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고요. 자, 오늘 강세를 보이는 어떤 게임 업종, 해운 업종, 은행 업종, 철강 업종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사들이는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0.38% 상승한 3017.23포인트로 73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5% 하락한 1001.26포인트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대 지수가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이제 시장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5,265억, 135억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들만 5,309억 원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1,299억 원의 매수를 했을 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308억 원, 1,012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다소 좀 약세로 마감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장 마지막 거래소 장 마지막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한 3천억 원 정도의 수준까지 매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장막판 동시효과에서 5천억 원 매수로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FTSE 정기 변경에 따른 좀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로 이 FTSE 정기 변경일이었거든요. 12월 FTSE 정기 변경에 따라서 신규 종목들이 FTSE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바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IT, SK이노엔, 그다음에 FNF 이런 종목들이 좀 신규로 편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펀드 자금들이 장 막판 매수로 이런 종목들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다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지수 편입 이후에 해당 주가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투자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기 변경에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펀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에 의해서 오늘 장 마지막에 이런 2천억 원 정도의 가파른 어떤 외국인들의 순 매수는 이 FTSE 정기 변경 종목들을 담아내는 그런 이제 차원의 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이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0.38%죠. 상승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좀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봐도 박스권이고 작게 봐도 하나의 어떤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시장이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도주라고 하죠. 시장을 끌고 가주는 주도주가 없고, 업종별로도 또는 종목별로도 어떤 이제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게 되면서 어떤 한 종목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루는 뭐 반도체, 다음 날은 2차 전지, 하루는 철강, 하루는 게임,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빠르게 좀 순환매 도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 구간에서 어떤 새로운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인 그런 이제 매매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한 주도주가 있으면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계속 흐름들을 주도할 텐데, 하루 반짝하고 다음 날은 다른 쪽으로 흐름들이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상승 한번 하고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또 다 반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순환매의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쉬어가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한번 슈팅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좀 내고 또 안 움직이는 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순환매 오면 한번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차원의 어떤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시장 자체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딱히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없다. 그리고 업종별로 테마별로 역시나 이쪽도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 빠르게 좀 돌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올라가는 종목을 좀 쫓아가는 것보다는 순환매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안 움직인 종목들, 좀 낙폭 과대 종목들에 들어가서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한번 슈팅 나오면 먹고 나오는 그런 좀 짧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시장 전략이 좀 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방향성을 위로 가져가면서 어떤 주도주가 나오면 그 주도주를 좀 잡아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하방으로의 흐름들이 나오면 역시나 좀 짧게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갈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 말 그대로 박스권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게임 업종이 강했고요. 그다음 해운 업종, 은행 업종, 철강 업종 등이 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 업종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넷게임즈와 넥슨GT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게임주의 어떤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합병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1대 1.042 3647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넷게임즈와 넥슨GT가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 회사는 넷게임즈가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넷게임즈의 이름을 넥슨 게임즈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넥슨 게임즈로 이제 불리우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포함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게임 업종들 전반에 걸쳐서도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해운주들도 상당히 좀 좋았어요. 해운 운임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어떤 해운 운임 지수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겠고 BDI 지수가 크게 있겠죠. 이거는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또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천선 턱 밑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이 운임 지수 상승에 따른 해운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자, 주가 한번 좀 체크해 보고 갈게요. 대표적인 어떤 게임주들이라고 한다면 HMM이 있겠고요. HMM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떤 충분한 낙폭이 있었고 현 구간에서 운임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어떤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들어줄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분명 좀 존재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해운주들도 상당히 어떤 좋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차분히 현재 구간에서 뭐 하락 마무리하고 점차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그런 그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떠한 BDI 지수의 대표적인 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동안에 운임지수 하락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쌍바닥을 찍고 반전의 채비를 좀 잘 갖춰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채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네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강세를 보인 업종은 이제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에 3회, 내후년에 3회, 그 다음에 또 2회 이렇게 올려서 점차 금리를 좀 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보험주와 은행주를 꼽아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은행주가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FTSE에 오늘 카카오뱅크가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맞물린 게 아닌가.
그래서 FTSE 지수 변경에 따라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간 영향,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서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철강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중국 경기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중국 내 어떤 뭐 부동산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규제 완화하는 입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내 어떤 철강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철강주들의 오늘 좀 강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자별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 상위를 보면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삼성전자 1,300억 정도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크래프톤이 두 번째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금융주들 게임주하고 금융주 뭐 이렇게 또 오늘 매수를 많이 했고 SK텔레콤 그다음 카카오뱅크 역시나 이제 또 금융주죠. 또 신한지주 금융주 또 매수를 많이 했고요. 포스코 철강주 오늘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그다음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차, 두산퓨어셀, LG전자 이쪽은 조금 조금 중구난방이네요. 중구난방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금융주하고 게임주들 이렇게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이었고 철강주도 매수에 좀 가담을 했고 해운주까지도 역시나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좀 상승 이 게임주들, 해운주들, 은행주들,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이는 업종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인다는 거는 향후에 어떠한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히 사들이는 업종 바로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나 매수의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하락 추세였거든요. 하락 추세에서 돌파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의 시간이 좀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그렸던 어떠한 이제 종목이 되겠는데 이런 하락 추세였죠. 최근에는 이 흐름을 벗어나서 추세 전환을 해 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반도체 종목들 또는 업종들 관련 뭐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한 번 정도 또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오늘은 좀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어제죠. 어제는 좀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의 시간이 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주도 업종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주도 업종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사부작 꾸준히 모아가는 이런 삼성전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모습을 볼 때 조만간에 한번 반도체 쪽 또는 관련주 반도체 종목들 소재주들 뭐 장비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또 강한 어떤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업종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업종별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특징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좀 흑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흑연이 결국에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필요한 하나의 그 원자재가 되죠. 원자재가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할 수 있다 내년에. 올해는 이제 공급과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봤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한 2만 톤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흑연의 생산의 70%를 누가 하고 있냐면 중국이 하고 있어요. 예, 중국이 흑연 생산의 70%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지금 흑연이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또 영향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이 흑연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흑연 관련주 중에서는 XINC 이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들 이것도 흑연이 원료니까는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초가가 좀 강세를 보였고 대창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되는 모습이었고 국일제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초가가 좀 높게 떴는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새 워낙에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한번 반짝하고 다음 날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에서 이슈가 됐다고 해서 쫓아서 가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대응을 한다면 사실상 어떤 개별주들, 테마주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미크론 관련해서 어떤 이제 수혜주들을 또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택근무나 이런 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전면 등교가 무산됐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온라인 교육주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어갈 때 오미크론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오늘 몇 명이었죠? 일단 체크 한번 해보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7,400. 너무 많습니다. 조만간에 뭐 10,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저는 온라인 교육주들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메가임디도 있었고요. 메가임디도 있었고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한번 또 눌렀다가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어갈 때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고 이러다가 또 순환매로 한번 슈팅 나와주면 팔고 나오는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쪽 대장주는 YBM넷입니다. YBM넷인데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가는데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준다면 그 부분들을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어떤 이제 순환매가 와서 슈팅을 좀 들어준다면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전략들 한번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최근에는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갔다가 순환매가 올 때 슈팅이 나오면 그때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승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승하고 또 조정 나올 때 잘 눈여겨 보셨다가 저가 매수한 다음에 또 슈팅 나오면은 한번 먹고 나가는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 속에서 오미크론 관련주들도 한번 특히나 이제 온라인 교육주 관련주들도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한번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시세 차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오늘 시장의 어떤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